안녕하세요. 변한인의 변근원장입니다. 어떤 분은 변씨니까 아마 대변 쪽을 잘 보겠지 않겠네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질환을 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장관에는 미주신경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뇌질환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과 뇌질환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긴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빼빼였거든요. 어찌나 말랐는지. 안녕하세요.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빼빼였거든요. 시골에서 할아버님께서 한의원하셨기 때문에 나름 부잣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잣집 손자가 너무 말라가지고 어쨌든 뭐 제가 한의대를 들어가서 한의사가 되고 했는데도 굉장히 마르고 더 병이 심해져가지고요.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 설사 이런 증상이 많아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을 처방받고 뭐 병원에서 검사도 했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되다가 10년 전에 눈을 떴어요. 장에 있는 균에 대한 눈을 떴는데 더 확대되어 장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치료하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가 아니고 한 번 치료가 되면 계속 안 아프거든요. 너무 행복하죠. 많은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오시는데 저희는 장과 관련된 변비, 설사, 가스로 시작이 돼서 심하게는 장누수증, 클론병, 베체트병, 궤양성대장염, 자율신경계실조증, 두통, 어지럼증, 우울, 강박, 틱, ADHD, 공황장애, 파킨슨즈병, 근긴장 이상증, 장과 뇌와 관련된 다양한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피에 있거든요.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영양 공급을 해주고 노폐물을 가져가는데 피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것이 소장이고요. 소장이 좋은 사람은 무얼 먹어도 건강하지만 소장이 나쁜 사람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아프리카 애들이 너무 병이 많아가지고 유니세프라고 하는 데서 아이들 도와줬는데 의복도 주고 식량도 주고 뭐 많이 줬겠죠. 애들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물이 너무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물물을 파주기 시작하죠. 근본 원리라는 거죠. 5대째 한다는 데는 엄청난 비방이 있잖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생긴 그런 처방이라서 저희 집의 보물이고 더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는데 5대째 한다는 이름으로 더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매진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았던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만 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재밌고 그런데 몇 번 보잖아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보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유튜브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수술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훨씬 편하죠. 저는 유튜브 이외에도 전에 뭐 TV나 이런 것을 많이 방송을 좀 해봐서 그런지 긴장은 안 되는데요. 와, 처음에 그 촬영했던 생각을 하면 뭐 아무튼 찌릿합니다. 제가 대본을 외워서 이제 갔는데 아나운서가 순서를 바꾼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해서 정확하게 듣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 누수가 있었을 때는 한의사가 한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자존감도 있고 그래서 한약을 많이 먹었는데 먹으면 좋아져요. 문제는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다른 원인이 있는데 자꾸 증상 치료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위내시경을 했고 19살 때부터 했어요. 그때 위내시경이 어떤 줄 아세요? 완전히 이렇게 굵었죠. 죽는 줄 알았죠. 왁왁 하고 힘들게 했는데 깨끗한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 위가 아니면 그러면 간인가? 속이 미스거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또 깨끗하다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너무 속이 미스거리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병원 있잖아요. S병원. 입원을 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가서. 원인을 알아야지 얼마나 억울해요. MRI, MRA, 혈관조영술, 척수액 검사 별걸 다 했는데 재밌는 일은
거기 이제 직업란에 직업을 쓰게 돼 있었거든요. 직업이 한의사니까 한의사도 아프니까 병원에 오네 이렇게 의사가 아주 약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잘 봐주세요 그랬는데 태어나는 날 진단서를 떼줬는데 원인 불명. 아니 뭐예요 이게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야 저 역시 정확하게 맥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첨단 기기로 검사를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살다가 10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짠 원인이 거기에 있었구나. 바로 그게 장누수였습니다. 와 그걸 봤을 때 유레카를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예전에 진료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죠. 저희가 100명의 환자가 온다면 장누수의 환자가 95명. 이제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많은 정보를 거르질 못하면 오히려 더 나쁘게 되거든요. 과일이 좋다, 과일이 나쁘다. 장누수가 있는 사람한테는 얘가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누수를 더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좋다, 나쁘다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맞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돼요. 먼저 원인을 찾자를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에는 큰 창자, 작은 창자가 있잖아요. 큰 창자는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지만 작은 창자, 즉 소장은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의사는 검사를 토대로 진단을 하는데 검사를 못하니까 당연히 오진 확률이 높겠죠. 한의사는 맥을 보고 진료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소장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종이컵에다가 부른 다음에 코에다 맡게 되면 그 냄새를 알 수 있는데 이 냄새는 나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별로 못 느끼고 남들이 저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영수성 식도염의 원인은 사실은 위산 과다가 아니고 위산 부족으로 인한 증상이고요. 그리고 역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변기가 막힌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잘게 부셔가지고 삼키게 되면 위로 가게 되고요. 위에서 소화효소랑 합쳐진 것이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다시 대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나가는 과정이 소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소장이 좋지 않게 되면 역류를 하게 돼요. 소장의 음식이 5시간 머물러야 되는데 10시간씩 머물게 되면 역류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내시경상 위산이 많이 보이니까 위산 과다증이라고 그러는데 내시경이 어디까지 들어가죠? 바로 12지장까지밖에 못 보거든요. 소장을 못 보니까 이제 그런 오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위내시경에서 깨끗하면 식용성이염, 대장 내시경에서 깨끗하면 과민성 내장종이라는 것은 오진이 생길 수가 있죠. 소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 사는 pH가 한 2에서 3인데요. 강산에 속하죠. 얘가 역류를 하게 되면 식도의 pH는 5.6 정도 있게 되기 때문에 약산이거든요. 그래서 식도를 자극을 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토하게 되면 영수성 식도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누수가 있는 사람이 뇌누수가 생기게 되면서 뇌에 염증이 생기면 자율신경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민해져요. 물론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영수성 식도염이 올 확률이 아주 높죠. 네, 그분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나이가 한 68세 되신 분이신데 영수성 식도염으로 제산제를 20년 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위산 부족으로 인한 영수성 식도염입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아니 병원에서는 도대체 위산 과다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위산 부족이라고 그러느냐. 약 먹기 전에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방법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 같은 걸 이렇게 끼워서 산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기가 있나 봐요. 그걸 측정을 했더니 위산 부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치료를 하고 늘 감사하다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내원하셔서 차 한잔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죠. 정신적 스트레스. 다른 스트레스는 화학적 스트레스라는 거고요. 이 불량식품을 먹는데 그것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해로운 음식은 튀긴 밀가루 음식, 너무 단 음식, 인스턴트 음식, 장에 굉장히 염증을 주고 스트레스를 줘요. 이런 것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이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5%가 나오고 장에서 95%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장이 좋아지게 되면 스트레스의 그 강도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좋아지는 것이죠.
자, 역류성식도염은 쉽게 말해서 변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변기가 막힌 상태에서 물을 내리면 역류하잖아요. 변기가 막힌 것을 밖에서 볼 수 있나요? 똑같이 소장이 나쁜 것을 의료인들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기가 막혔을 때 뚫어야 돼요? 퍼내야 돼요?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을 못 보게 되면 퍼내게 되죠. 소화제 주고 위산분비 억제제 주고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안정제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장에 있는 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류성식도염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기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상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 진료에 있어서 의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한의원의 변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